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도노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2%나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지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방송 후반부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노리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주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페이 도입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우디의 농촌주택부 장관 LG CNS 방문. 자, 애플페이 도입 기대감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애플페이 관련하여서 도입 기대감 이 부분이 오늘만 뜬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와 관련해서 몇 번씩 이 재료로 우려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애플페이는 도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페이도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들썩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NFC라 할 수 있는 Near Field Communication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벤 회사, 애플페이와 연계된 현대카드와 관계한 벤 회사들도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상승이 마무리되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니아 에이드라는 종목인데요. 자, 위니아 그룹인데 위니아 에이드뿐만 아니라 위니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애플과 연관된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거든요.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은 공식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부각이 된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이루온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 또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원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혜주였는데 위니아 그룹이 뜰 것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니아가 오늘 상한가였고 또 위니아 에이드 관계사인 이 종목도 상한가를 실현했다가 약간 눌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위니아 에이드 차트를 보십시오. 이 바닥에서 2개월 정도의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매집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유념하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시청자님들께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중에 계속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집의 패턴을 노리시는 것도 참 좋거든요. 종목 발굴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매집 패턴이 있고 또 급등 후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는 패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끼를 많이 보라고 했죠. 과거의 끼를 봐서 M자인 패턴으로 해서 어느 의미 있는 지지선 61선 같은 데 지지받는지를 체크하고 매수하는 패턴, 그리고 위로 봤을 때는 위에 두 개의 봉을 연결해서 고점 매도지만 아래로 봤을 때 두 개의 봉을 연결해서 저점 지지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패턴, 그리고 일목균형표 제가 알려드렸지만 일봉상에서의 구름층이 가까운 종목들, 구름층까지 공간을 채워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 일봉에서,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을 향해 가는 종목, 그래서 그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종목들, 거기서 차익을 실현할 기대 속에서 매수의 기회를 찾는,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제가 방송 중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위니아이디가 2달 동안 보여준 것은 큰 변동 없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매일같이 장중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매집의 패턴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매집 패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은 제가 돈놀이 전략방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어떻게 매집 패턴을 분석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돈놀이 전략방에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이런 매집 패턴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애플페이와 관련된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자, 자세히 보시면 구름층 상단에 도달했죠. 이것은 또 뭡니까? 저항이죠. 저항 7개 자리를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숙지가 돼야 됩니다. 이평선 기준에서 60, 120, 240의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층, 그리고 삼봉 이 두 개의 봉을 연결해서 추세선 상단, 그리고 쌍봉도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릿수가 바뀌는 자릿수 저항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 피보나치 기법을 통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걸리게 될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니까 저항대를 잘 기억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위니어 AD가 저항대 왔단 말이죠. 여기서 바로 치고 갈지 눌릴지 그것은 내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서 매물대 안착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구름층 상단에 와서 좀 눌렸다 갈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니어에이드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내일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갭상승해서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갭상의 기회를 주면 갭상승할 때 잘 탈출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한국정보통신도 애플페이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끼를 중시한다고 그랬죠. 과거에 어떤 패턴을 보여줬는가. 한국정보통신 이전에 애플페이 관련하여서 상한가를 몇 번씩 시연했습니다. 여기서도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상한가, 또 상한가. 이런 패턴이 끼를 부리는 패턴이라서 눌림이 주어졌을 땐 눌림에서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0일선을 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깨는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0일선, 이런 이평선을 중시하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했을 가능성이 있죠. 60일선을 깨고 인위적으로 깬 다음에 그다음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받고 오늘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평선과 일목균형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지를 받았죠.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포인트 잡을 때 제가 어떻게 잡으라 했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지만 두 개의 봉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대응할 것도 제가 안내를 드렸죠. 보시면 두 개의 봉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추세선 상단이 거의 다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윗골이 달고 밀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을 했지만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윗골이가 길어지면 당분간은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통신 보유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눌림목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인데요. 한국전자금융도 애플페이 관련 종목으로 심심치 않게 급등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급등이 나왔었고 또 여기서 급등이 나왔었고 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어제 보여줬던 윗꼬리가 바로 두 개의 봉을 연결한 삼봉의 고점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1차적으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될 게 맞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맞는 자리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추세선에 부딪히고 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윗골이 달고 밀렸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되죠.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한국전자금융은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너무 높은 고점은 아니다. 오늘 윗골이 달고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름층 하단이라는 부분에서 이 윗골이가 크게 조정을 줄 만한 그런 윗꼬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실적도 괜찮고요. 한국전자금융은 영업이익도 150억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죠. 시총이 1,600억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보여드렸던 추세선, 이 추세선 상단을 넘어섰을 때 이제는 추세선이 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N자형 패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재료가 노출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 두 개의 저항을 돌파하려다가 밀린 겁니다. 60주선과 기준선. 이 위로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구름층을 도전하는 이런 패턴인 것이에요. 한국전자금융은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농촌주택부 장관 LG CNS 방문.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벤트입니다. 12월 1일자에 방문을 했었죠. 농촌주택부 장관이 국내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우디의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스마트 시티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LG CNS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플랫폼, 스마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이런 부분에서 사우디가 계속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개별 회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자, LG CNS는 상장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LG 헬로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주주 LG U+도 수혜가 되겠지만 LG 헬로비전은 몇 가지 재료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LG 헬로비전은 다 알고 있죠. 종합 유선망 이런 부분도 있고 또 LG 헬로비전은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충전,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LG U+와 더불어서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 약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241선이라는 저항과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이 상단 이 두 개의 저항값에 두 번 부딪혔죠. 여기서 한 번 부딪혔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세 번째 돌파 관점으로 보고 그다음은 주봉을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자, 일봉에서 241선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주봉이 60주라고 했죠. 그래서 60주를 어떻게 됐는가? 60주는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터치하고 밀리는 상황이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이 60주선을 돌파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LG 헬로비전은 저평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에 불과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스마트 시티 조성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과 충전소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더블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적도 탄탄하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눌림 이후에 주봉을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니까 LG 헬로비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종공업인데요. 자, 세종공업은 오늘 급등이 시현됐는데 16% 상승을 했죠. 원래 세종공업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 굉장히 괜찮죠. 작년은 영업 손실이었지만 올해는 171억, 3분기까지 171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에 불과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투자한 자회사와 관련된 연관돼서 오늘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내용이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세종공업이 스마트 물류를 하는 모비어스 앤 밸류체인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40여 % 갖고 있는데 세종공업의 자회사인 모비어스 앤 밸류체인과 LG CNS가 스마트 물류 구축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와 관련해서 세종공업의 자회사가 부각되고 또 자회사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세종공업이 수혜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6% 상승한 겁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죠. 세종공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왜 오늘 급등했는가? 자동차 부품 이슈가 아니라 스마트 물류의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주봉에서 60주를 터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두 개의 봉을 연결하는 추세선에 위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횡보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횡보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세종공업이 일봉에서 끼를 부렸단 말이에요. 일봉에서 끼를 부리고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이 눌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이제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종공업은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때는 어디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이렇게 두 개의 봉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세종공업은 실적 면에서
아직 가야 할 목표가에 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횡보할 때에 횡보의 저점, 특히나 5일선 부근까지 왔을 때, 지금은 오늘 급등을 한 상태에서 5일선과 좀 멀어졌죠.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고 5,900원 선인데요. 그 자리까지 왔을 때 또 21선까지 와주면 더 좋습니다. 21선 자리는 5,700원대니까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5,700원대까지 주가를 눌러주면 그때 매수 포인트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장 키워드와 관련된 애플페이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향후 움직임이 궁금하시면 관련된 소식과 투자 전략 업데이트된 내용을 돈내리 전략방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돈내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는데요.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종목이요, 종목명. 네, 한미약품 네, 49만 2천 원에 네. 20%입니다. 아, 한미약품 49만 2천 원에 20%요? 이게 오래 사신 것 같지는 않고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언제쯤 사셨어요? 아, 오래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래되셨죠. 제가 물 타고 해서 가격이 그렇습니다. 아, 물 탔는데 이제 49만 원이라는 것은 꽤 오래 보유하신 겁니다. 보니까. 네네. 5년 가까이 보유하셨네요. 예예. 아, 상당히 오랜 시간 보유하셨는데요. 한미약품이 2015년도 이때에 기술 이전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예, 2015년에 기술 이전 발표를 하고 그때 아마 시가총액이 8조 정도 갔을 거예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그때 또 기술 이전을 하는 금액이 8조로 나왔었죠. 네. 예, 8조라는 금액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철회가 됐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예, 기술 이전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5년도에 8조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8조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이 73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러다가 기술 이전이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시청자님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있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많죠. 그것은 임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언제 돈을 버냐면 임상을 완료하고 기술 이전할 때, 특히 임상 3상, 때로는 임상 2상만 지나고서도 기술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기술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술 이전하는 금액만큼과 시가총액이 거의 맞먹는다라고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청자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약바이오를 그냥 아무렇게나 바라보지 마시고 왜 이 제약바이오 이것은 영업이익도 없는데 시가총액이 1조일까, 2조일까, 3조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기대되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의 기술 이전이 2조 정도 될 것이다. 3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맞먹는 시총을 당겨서 시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한미약품이 한때 8조 원 갔던 것은 기술 이전 8조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진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월봉이거든요. 시청자님 잘 보십시오.
월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려드린 이 선 하나만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매수 관점으로 보입니까? 매도 관점으로 보입니까? 잘 자,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요,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원대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2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분할로 계속 네. 매수하세요. 분할로 매수하시는데 이 종목이 22만 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어요. 25만 원부터 22만 원대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네.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데 어느 가격대까지 낮추시면 좋냐면 35만 원대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 49만 원 매수하시고 그대로 계시지 35만 마시고. 안 가고 떨어지고 떨어져. 아, 그러니까요. 분할 매수를 하셨더라도 어디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5만 원부터 22만 원 사이, 그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네. 낮추시는데 35만 원 정도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십시오. 낮추시고요. 그리고 매도를 어디서 네. 하면 좋냐면 매도를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30만 원 근처에 오게 되면 정리를 하세요. 다시금 정리할게요. 매수 평균 단가를 35만 원 목표를 잡고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때 30만 원, 앞자리가 30만 원 바뀌는 그 순간에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손실을 적게 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손실은 한 11%, 12%. 아, 네. 그 정도 선에서 손실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TJ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TJ 미디어 매수가가 9,000원에 비중이 10%네요. 자, TJ 미디어를 9,000원에 10%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00원이란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TJ 미디어도 상승을 했죠. 잘 키운 드라마 하나가 때로는 여러 종목들의 수혜가 되는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거의 20% 육박을 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즐겨봤던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죠. 그 우영우로 인해서 제작사인 A스토리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 또 관련된 몇 개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하여 한 직접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TJ 미디어가. 그러나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엔터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기회를 잡고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인 레몽레인도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고요. 공략주로 안내 드린 이후로 무려 거의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제작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OTT 관련 종목들도 많이 상승했고 웹툰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자, TJ 미디어 잘 보십시오. 7,180원까지 상승을 하고 급등했다가 눌렸죠. 눌렸는데 중요한 것은 눌림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제가 표시한 이 자리, 지금 241선이라는 자리 위에서 있다는 겁니다. 241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죠. 1년 주가의 평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TJ 미디어를 지금 지금 메모를 하는 것은 잊어버릴까 봐. 이것은 지금 24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상승을 할 때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2개의 봉이 나왔죠. 최근에 윗골이 달린 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눌림 이후에 상승을 할 때에 윗골이 달리는 이 2개의 지점을 연결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를 좀 더 하셔야겠죠. 6,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7,500원 이하로 낮추셔야겠죠. 그러나 제가 매도 포인트를 제시하는 것은 7,500원대는 아닙니다. 매도 포인트 제시해 드린 것은 7,100원대예요. 7,100원부터 7,150원 사이가 이제 추세 상단에 걸리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한다면 평단을 7,100원 이하로 낮추셔야 되고, 그렇지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좀 부족하시면 그냥 평단을 한 7,500원 이하로 낮추셔서 매도 목표를 7,100원, 7,15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의 손실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제시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인데요. 매수가가 32,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0%. 자, 32,000원 매수를 하신 것은 이전에 급등했을 때 여기서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사서 2번 정도 더 매수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32,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딱 떨어진 거 보니까 한 번에 사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시청자님께 또 좀 잔소리처럼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매수가 이제 32,000원, 앞서 설명드렸던 TJ 미디어 9,000원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어느 금액이 딱딱 떨어져서 기억하기 좋다는 그런 마인드로 매수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개미 티를 잘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돈일이 전력방에도 안내를 드리죠. 매수할 때 10주, 100주, 1000주 이렇게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100주를 사더라도 53주 플러스 47주 이렇게 끝자리가 0이 되지 않게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개미들이 개미 티를 내려고 10주, 100주, 1000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자, 개미 티 내지 말고 우리는 슈퍼 개미다. 이렇게 마인드를 고치시고 매수합시다. 매수할 때도 하나도 32,000원 이럴 때 사지 말고 그냥 지저분한 자리 있잖아요. 뭐 27,300원. 그다음에 뭐 28,500원. 뭐 이렇게 사자고요. 그리고 살 때도 10주, 100주 사지 말고 11주, 37주, 158주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0이 되지 않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미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 또 배우셨죠? 자, 한화를 볼 때에 주가가 산을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32,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또 크게 산을 만들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누가 만듭니까? 개인들이 못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르죠. 자, 한화가 중대형 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화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죠. 그럼 공매도를 볼까요? 공매도를 보니까 공매도가 이전에 활발했습니다. 매매 비중이 36%나 있었네요. 근데 요즘은 공매도가 좀 줄어들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매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공매도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봉상에서 어디선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죠. 121선 자리, 6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죠. 오늘은 이제 기준선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121선 자리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상승을 어느 정도 했다가 그다음에 파동을 그리더니 여기서 사실 치고 가는 게 좋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코스피 200이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 종목이에요. 코스피가 연 4일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관련 종목이어서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근데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괜찮다. 121선 지지를 받을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무언가 지지를 받을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가 20주선이거든요. 20주선 이번 금요일까지 봐야 되겠죠. 20주선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주봉의 구름층 상단에 한 번 갔다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저항을 안내해드렸어요. 7개의 저항 자리를 체크하자. 7개의 저항 자리 중에서 일봉의 구름층 상단 그리고 주봉의 구름층 상단 다 저항이라고 했는데 주봉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은 좀 강합니다. 일본 구름층 상단은 때로는 돌파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주봉 구름층 상단은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크게 밀렸죠. 그러면 다시 올랐을 때 가는 한계가 또 어디게 있습니까? 여기 또 주봉 구름층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32,000원대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다음 매도 목표가 29,900원이거든요. 29,900원이 현실적으로 매도 대응을 해야 될 자리니까 27,000원대에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는 게 좋겠죠. 평단을 낮출 만한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29,900원 목표를 기억하고 거기서 자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르시고 다른 종목에 기회를 갖고 대응하신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박셀 바이오고요. 네.
39,000원에 10%요. 박셀바이오 39,000원에 10%요. 예. 매수를 한 번에 하셨어요? 아니, 2번이요. 아, 두 번 하셨어요? 예. 평단을 이제 39,000원으로 낮추신 거죠?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자, 박셀바이오가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완전 관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10만 원대까지 갔죠. 예. 그런데 박셀바이오를 누가 주가를 핸들링 할까요?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 10만 원이라는 고점에서부터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자릿수라는 것을 의식했다는 거죠. 이거 다시금 말씀드리다만 10,000원에서 2만 원 밖에 할 때도 자릿수고 9,000원대에서부터 10,000원 갈 때도 자릿수 저항이고 9만 원대에서 10만 원 갈 때도 자릿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99,900원에 매도를 했겠죠. 99,900원에 매도하신 분들은 아주 짜릿했을 겁니다.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었을 거니까요. 과연 99,900원에 현실적으로 매도 대응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거기가 큰 저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주가가 10만 원대부터 3만 5천 원대까지 빠졌는데요. 이렇게 빼는 것도 개인이 할 수가 없죠. 크게 빼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뺐는데 어떤 주체가 주가를 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주가를 만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주가를 만든 흔적을 보게 되면 3만 5천 원대부터 4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만든 주체는 제가 볼 때는 3만 5천 원 이하로 깨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분간은 3만 5천 원부터 4만 5천 원 사이에서의 횡보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주가가 흘러가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 엄청난 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구름층인데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이것은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박셀바이오가 이 구름층 안으로 빨리 들어오길 바랐으나 들어오지 않고 어디서 저항이 얇아진 데를 향해서 가는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만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항이 얇아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끝자리. 여기서부터의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잘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맨 먼저 보이는 저항이 있죠, 여기. 여기가 바로 241선 저항입니다. 241은 1년 주가의 평균인데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241선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41선은 강한 저항이 되겠죠. 오늘 기준으로 241선 저항이 45,500원이네요. 근데 하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향을 하면서 만나는 자리가 44,500원부터 44,900원 정도,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안에 제가 볼 때는 1개월 뒤에 횡보하면서 저항대 얇은 데를 뚫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번 달 안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44,500원부터 44,900원 사이 거기를 저항의 목표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클리어 됐죠? 그런데요, 선생님. 네. 혹시나 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자, 보십시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 120분봉 잠깐 볼게요. 자, 120분봉을 이렇게 보니까 일봉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120분봉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물론 추세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매수를 고려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추세선이 38,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회복되면 좋겠고 내일 만약에 38,200원이 회복이 돼서 추세선을 유지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면 그때 매수하세요. 이해되셨죠? 아, 예. 만약에 근데 추세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전저점을 깨잖아요. 여기가 전저점인데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37,450원이에요. 그러면 전저점을 깨면은 그 전저점 35,100원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이에서 매수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 내일 38,200원을 회복하면
추세선으로 복귀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매수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예. 38,2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37450을 깬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37,000원과 36,000원 사이 그 자리에서 매수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의뢰 들어온 종목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14,600원에 비중이 30%. 비중이 30%면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맥스트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죠. 소프트웨어 종목이긴 한데요. 시가총액이 2,400억 나오는데 매출액은 부진하죠. 그럼 왜 시가총액이 2,400억이나 될까?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메타버스, AR 원천 기술이죠.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 내년과 내후년에 추정 영업이 나왔나요? 지금 HTS 상에선 추정 영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향후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AR과 VR,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맥스트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12월 2일까지 상승이 나왔죠. 근데 그때 맥스트만 상승한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지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이런 종목들, 비주얼 이펙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AR, VR 관련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수가 어제 오늘 밀리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잘 보시면 구름층에 딱 있죠. 구름층. 지금 이제 구름층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이전에 엊그제 상승했을 때 주가가 구름층 상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저점을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어떨까. 12,000원짜리를 매수의 기회로 보고 구름층 상단에서는 매도. 거기가 이제 14,500원부터 15,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트는 지금 구름층 하단에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에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도 한번 맥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구름층 하단에 있는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 때에 정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급룰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패턴을 자주 안내드리죠. 7가지의 패턴을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항도 7가지, 지지도 7가지 안내드리죠. 7가지의 매매 패턴을 안내드릴 텐데 일단은 그 매매 패턴 중에 하나, 급등하고 눌림 패턴, 급룰 패턴이에요. 급룰 패턴의 특징은 N자형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을 갖고 구름층 상단에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문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창투사죠. 창투사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차익을 챙기는 종목인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죠. 자, 벤처 투자를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4,600원에 비중 15%. 현재 자리죠. 현재 자리인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완만하게 흐르고 있죠. 지금 현재 완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림을 크게 하는 것이 있고 이처럼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씩 급등하고 눌리고 급등하고 눌리고 거래량이 늘면서 급등하고 눌리죠. 그런데 제가 개분봉이라는 표현을 쓰죠. 급룰 패턴, 매매 패턴 중에서 급룰 패턴 제가 여러분께 안내드렸고 그다음에 또 안내드린 것은 개분봉 패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은 패턴에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개분봉 패턴은 뭐냐? 요겁니다. 갭상승하고 윗꼬리 달고 음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위적인 눌림의 패턴인데요. 갭분봉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고점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자리에서 갭분봉이 나타나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어때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다 갭분봉을 만들어서 이건 뭐예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죠. 갭분봉 패턴이 나온 다음에 또 어때요? 또 상승하면서 수익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갭분봉 패턴에서의 시가가 얼마예요? 4,555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분봉을 만들었던 4555원을 넘어섰죠. 오늘은 이제 4655니까 4655를 지지하는 한 갭분봉을 만들었던 그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던 그 자리의 시가를 회복하면 그게 매수 시그널이에요. 아주 좋은 비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655죠.
여기는 이제 매수 타점이죠. 매수의 기회로 보고 60일선 위에 있고 구름층 하단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라볼 수 있는 저항 가격이 뭐죠? 일단 1차적으로 12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셋벤처 투자는 지금이 좋은 매수 타점이다. 제가 또 메모합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좋은 종목을 볼 때는 전 또 메모를 하면서 대응하거든요. 자, 1차, 2차 매도 타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14,900원에 비중 10%네요. 자, 코리아 서키트 PCB 관련 종목인데요. 자, 코리아 서키트 외에 PCB 관련 종목이 몇 개가 있죠. 심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PCB 관련 종목들이 추정 영업이익은 상당히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매수가 이제 14,900원인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매수가 아주 높진 않으니까 이 종목의 추정 영업이익을 볼까요? 내년도 나와 있는 내용 보이시죠? 1489, 그다음에 1910. 그럼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시가총액 1조 5천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2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냐면 PCB의 이 호황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라는 그 전망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PCB 추정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온 것은 작년과 올해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는 건데 이제 PCB 수요가 글로벌 환경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종목들, 심텍도 인터플렉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수급의 주체가 어떻게 언제쯤 매수를 할까라는 거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았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PCB 업황 자체에 대한 의문점인 겁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추정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에 실질적으로 부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예요. 분명히 추정 영업이익은 나왔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에 그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사실 줄어들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외국인과 기관, 이 매수 주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게 될까요? 내년과 내후년이 아니라 3년 뒤 2025년에 이 업황이 살아날 것이냐, PCB의 수요가 늘 것이냐, 또 반도체의 수요가 늘 것이냐, 바로 그런 부분을 보고 매수를 저울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개인들이 한 달간 91억을 매수했고 두 달간 112억, 3개월 112억, 4개월 180억, 5개월 270억. 자, 5개월 기준으로 270억을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개인들의 매수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의 매수 평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개인들의 매수 평단이 16,000원, 17,000원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어느 정도를 계속 누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물량을 받아야 되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눌러서 개인들의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량이 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신 분도 물론 개인이겠지만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주가를 쉽게 올려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바닥 거의 다 왔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도 거의 바닥의 시그널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외국인과 기관이 바라보는
매수 타점은 현재 자리가 아니라 12,800원부터 12,200원이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를 누르고 손절 물량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거기서부터 매수를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매수 타점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바라보는 월봉 구름층 상단이 강한 저항이 되듯이 월봉 구름층 하단은 또 강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볼까요? 주가 흐름이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고 안내드렸죠.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봤더니 어떻습니까? 뭔가 강하게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정상적인 주가 차트로 보았을 때 저는 이 자리를 매도로 안내드리죠. 그럼 반대로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목표하는 매수의 타점은 현재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더라도 기다리시라. 12,200원과 12,800원 사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낮춰지죠? 14,000원, 13,000원, 27,000원, 평단은 그럼 한 13,000원에서 13,500원이 되겠죠. 평단을 13,000원과 13,500원 사이로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그 자리 12,200원과 12,800원. 저도 지금 메모를 합니다. 저도 지금 매수로 보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가 안내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매수를 저울질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엔텔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엔텔스 이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어요. 이게 급물 패턴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기억하니까 바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엔텔스가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5G와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무선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운영 지원 시스템. 그 이동통신 3사에 공급을 하죠.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5G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회사가 올해 어떻게 될까? 작년까지는 흑자,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는 적자예요. 올해 처음으로 적자가 되지 않을까? 5년 만에 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했죠. 눌림목 발생하고 구름층 상단, 여기가 저항이죠. 저항에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엔텔스는 정확하게 저항 라인을 지키고 간다는 것이죠. 구름층 상단까지 왔을 때 여기서 밀리고 그다음 또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 또 밀리는 거죠. 근데 구름층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름층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엔텔스가 이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구름층을 정복을 해야죠. 이 산, 여기를 정복해서 이 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엔텔스가 구름층 위로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 다음 바라보는 목표가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매물대입니다. 자, 매물대 차트를 한번 넣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매물대 오기 전 그 자리가 6,200원에서 6,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문의 주신 연희님 현재 5,280원인데요. 매수가 5,510원 그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유하셨다가 제가 안내드리는 6,300원 부근 거기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문의 들어온 화천기계가 되겠는데요. 자, 화천기계. 자, 기계 종목인데요. 자, 화천기계 보십시오. 이거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서 한번 안내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겠죠? 화천기계는 제가 전략을 세워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건 눈에 익어요.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안내드렸습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전고점을 넘지 못하죠. 이게 쌍봉 패턴이에요. 쌍봉.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안내드렸죠. 저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층, 그다음에 이평선, 그리고 쌍봉, 또 삼봉. 이건 쌍봉 패턴이죠.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눌린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바라보고 막연하게 돌파할 것이다 보지 마시고 전고를 바라보고 전고 부근에서 한번 딱 끊어가는 전략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것이 생물과도 같아서 내가 빨리 대응을 못하면 그냥 크게 눌려버려요. 쌍봉의 패턴에서 주가가 크게 눌렸고 그다음 주가 하락할 때 화천기계 제가 어떻게 안내드리냐면 A,
B, C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전저점을 한번 깰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도너리 전략방이 있는 분 아시죠? 제가 화천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저점이 3565, 3565까지 안 왔죠. 오늘 저가가 3700인데 저는 좋은 매수 타점을 전저점을 한번 깼을 때, 3565를 깼을 때를 좋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저점을 깨지 않은 모습이죠. 20주선 지지, 그다음에 반등 한번 깼을 때, 그리고 더 좋은 매수 타점은 여기 오면 좋겠는데요. 과연 거기까지 올지. 눈에 익은 자리는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 강한 지지가 형성될 것을 기대할 만한 자리. 자, 다시 거꾸로 보죠.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할 때에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된다는 것이죠. 저항으로 본다면 여기가 강한 저항 자리가 되죠. 과연 여기가 올까? 2,990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가 오면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한 번 더 빠져줬을 때는 바로 이 241선 3,200원부터 3,500원 자리,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좋은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추가 매수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견디시고 3,200원부터 3,500원 사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고 다 담지 마세요. 주봉을 봤을 때는 거꾸로 봤을 때 3,000원까지도 올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3,200원부터 3,500원이 1차 매수 타점이고 2차 매수 타점은 3,000원 부근이에요. 3,000원 초반. 3,000원 초반이 오게 되면 여기서는 아마 큰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3,200원부터 3,500원, 2차는 3,000원 초반대, 거기가 좋은 매수 타점이고 매도 목표는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화천기기에 문의 주신 분은 반드시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목표가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를 안내하는 도너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8일 이후 계속해서 안내드렸던 공략주 전체 현황을 보셨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냈고 또 손실본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다 안내를 드렸죠. 손실 종목은 딱 하나인데 그 종목도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전 종목 수익률 플러스 되는 것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레몽레인 이 종목은 10월 18일자에 28,000원의 공략주로 공략 가격을 안내드리고 난 다음에 무려 주가가 90% 상승했습니다.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면서 어떤 멘트를 했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해서 A스토리가 2배의 주가 올랐다. 2배 주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해외 판권에 대한 계약도 잘 되고 있어서 2배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방영하기 전이지만 웹툰으로 이미 소개가 됐고 웹툰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재벌집 막내 아들 웹툰으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드라마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A스토리의 2배만큼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멘트를 제가 날렸습니다. 90% 상승,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했죠.
11월 24일자에는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했어요.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드라마가 상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청률이 이제 18%가 나왔는데 이번 주말에는 저는 시청률이 2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요. 파동을 보게 되면 파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 이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A, B, C 하락을 하면서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고 다음에 상승을 또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상승을 체크하는 게 뭘까요? 상한가를 시현했던 저가 28,70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일단 첫 번째 보고 그다음 12월 2일자의 고가 33750을 터치하는지 보는 거 이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저가, 상한가를 시현했던 저가를 깨지 않고 되돌리면서 이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레몽레인의 향후 흐름이 궁금하십니까? 도너리 전략방에서 제가 레몽레인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재미있죠? 제작사입니다. 이 레몽레인이 이 드라마에 투자를 거의 300억대를 투자했습니다. 300억대를 투자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상을 벌어들일 기대감이 없이 그만큼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레몽레인의 향후 흐름을 도너리 전략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클리노믹스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7,800원 전후한 자리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서는 아직 매수하지 맙시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시가가 이제 7940부터 출발을 했어요. 7940부터 출발하고 밀리는 흐름이 7,800원도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주어서 매수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디테일한 전략은 도너리 전략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제가 공략주를 안내 드렸을 때 바로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도너리 전략방에서 디테일한 전략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 공략 종목을 들을 때에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공략 종목, 공략가로 안내 드린다 하더라도 바로 사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원하신다 그러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에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가가 종가예요. 이럴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다음 121선 자리가 7,380원. 그다음에 구름층 하단 자리가 7,250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공략 종목을 안내 드릴 때 기술적으로 비슷한 차트가 스킨이라고 그랬죠. 이 종목이 M자형 차트입니다. M자형으로 만들면서 어느 자리,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클리노믹스가 흐름을 보니까 121선을 하회를 할 수도 있고 구름층까지, 이 구름층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제가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은 7,200원부터 7,400원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서 좋은 매수 타점을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업데이트된 매수 타점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도너리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고 또 핀테크 기술로 서류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는 핀테크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업 관련해서는 누적으로 10만 이상 CMS 사용 기업을 확보했습니다. 자, 문자로도 의뢰가 들어온 종목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 않은 것은 종목이 겹쳐서입니다. 바로 그 종목은 뭐냐면 핑거입니다. 핑거. 자, 핑거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관련 종목이라고 했죠. 자, 핑거의 흐름을 보니까요. 차트가 어떻습니까?
이렇다 할 눌림을 안 주고 계속 고점을 높였죠. 고점을 높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이제 음봉을 보였는데 고점을 높인 자리에서 어디서 저항이 나왔습니까? 여기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에 부딪히는 구름층도 저항이요. 그리고 왼편으로 바라보는 그 구름층도 저항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 저항에서 살짝 밀린 겁니다. 오늘은 저가가 5% 발생하고 아래 꼬리를 달았죠. 요거 T자형 패턴 아주 좋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5%까지 주가가 밀리다가 이 T자형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황급하게 주가를 올린 듯한 그런 흔적이라는 것이죠. 내일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 T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를 더 누르고 한 번 더 아래 꼬리를 만들지 한 번 더 만들면 좋아요. 한 번 더 누르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리는 패턴. 그 패턴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그런 패턴이 나오면 더 좋은 겁니다. 자, 핑거는 피테크 관련 종목인데 일정과 관련하여서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인지 이따가 제가 내일장 전략에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핑거는 이제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았는데요. 저는 11,200원 전후한 자리가 공략할 좋은 타점이라고 보지만 내일 장에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앞서 설명드렸던 클리노믹스처럼 제가 현재는 11,200원 전후로 보지만 또 장의 흐름에 따라서 더 주가를 누를 수도 있으니까 상세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시면 도너리 전략방에서 매수 타점 함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눈치껏 시그널을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 잡아가는 것이 좋다. 자, 핑거는 일봉상에서 급등 후 눌림 패턴, 급눌 패턴입니다. 급등 후 눌림 패턴. 그다음에 N자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 지지를 받고 60주 라인까지의 상승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공간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죠. 눌림이 발생했어요.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느는 거 굉장히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핑거는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핑거와 관련한 내일장에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5회 블록체인 지능 주간 행사가 부산에서 개막을 합니다. 자, 블록체인이죠. 핑거가 바로 블록체인 관련 종목입니다. 핀테크가 블록체인 아닙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한 행사가 부산에서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과 관련해서 핑거가 부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일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전에 어제와 오늘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주가 지수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한 10분여 동안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전에 미국 증시 흐름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에서 우리가 주로 살피는 것이 S&P 500과 나스닥이죠. 다우지수는 30개의 기업을 지수로 한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확인하기 힘들고 나스닥은 100개 기업, 그다음 S&P 500은 500개 기업이죠. 좀 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장세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냐면 한번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또 2차 파동을 그리고 3차 파동을 그릴 때에 구름층 상단까지 가지 않고 눌렸습니다. 눌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름층이 얇아지는 자리로 오게 되죠. 그러면 1차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는 이제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서 이제 구름층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치가 있고요. 간밤에는 1.9%의 큰 하락이 나타났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흐름이 횡보만 해도 이제 구름층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시나리오는 횡보만 했을 때 구름층을 벗어나서 그다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봉상에서 내려오는 121선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 그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하단까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 때는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1번 시나리오 갈지 2번 시나리오 갈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몇 번? 1번이죠. 1번인데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거 있죠. 이때 무려 주가가 4% 급등했단 말이에요. 4.4% 급등을 했어요. 장대 양봉의 저가를 깨는 것은 안 좋아요. 1966포인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을 제가 안내를 드릴 때도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까지는 누르고 그 다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제가 안내를 드릴 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주가를 눌렀는데요. 30에서 40%까지 눌렀어요. 한 40%까지 눌렀어요. 그런데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보면 이 전환선 자리가 11,240포인트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전환선이 9일 주가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되돌리면 1번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이제 지금 50% 정도까지도 봐야겠죠. 거기서 되돌림이 나오면 이제 N자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잘 대응하면 좋겠고 두 번째 시나리오 안 좋죠. 구름층 하단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이 시그널은 뭐냐면 좀 횡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의 요겁니다. 자,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 자, 주봉의 후행 스팬은 캔들의 고점에 걸쳐 있어요. 그 캔들의 고점에 걸치면서 여기서 말이죠. 캔들 위로 올라서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스닥은 주봉을 보면서 대응하면 좋아요. 특히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이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 그러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나스닥은 주봉의 후행 스팬이 방향타다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증시를 볼게요.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 증시도 역시 주봉을 봅니다. 나스닥 주봉과는 좀 다르죠. 코스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캔들을 딱 만났어요. 캔들을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냐면 이 주봉에서 이 사이를 비집고 가야 돼요. 그럼 이 사이를 비집고 가려면 나스닥이 먼저 주봉에서 캔들을 부딪힌 자리에서 캔들을 타고 올라야겠죠. 그래야 다음 캔들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나스닥에서 주봉이 보여주는 그런 후행 스펠의 모양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체크하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야겠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2%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지수를 누른 겁니다. 그런데 자,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상 파동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갭이 발생한 자리를 다 메웠어요. 그렇죠? 갭자리, 여기 갭자리 다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정상 하락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려가는 모습에서 이제 다시 상승 파동으로 전개되는 모양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흐름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리고 여기 하락 파동을 만들었을 때의 4파의 고점을 깨는지, 원달러 환율은 딱 그 지점입니다. 이 두 개의 지점을 보고 판단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의 고점, 어제의 저점, 그게 얼마냐면 1289원, 1289원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깨는지, 그리고 하락 파동을 만들었던 4파의 고점, 1362, 요 두 개만 체크하면 됩니다. 136이라는 자리와 1289, 1362를 터치하면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시그널이고 1289를 터치하면 더 무너지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1289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1289가 깨지면 지수는 상승할 것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해서 1362를 터치하면 지수는 좀 더 힘들게 가는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시할 것은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나스닥 주봉에서의 후행 스팬이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체크하면서
우리 시장 대응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아무렇게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수를 볼 때도 무언가가 방향타를 제시한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그냥 암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냉정하게 시장 대응을 이어가면 되겠고, 이런 장세는 중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틈새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개별 종목에서 수익의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종목의 포트폴리오도 좀 변경을 하면서 또 수익의 기회를 개별 종목에서 노리는 전략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수를 보지 마시고 당분간은 숲의 흐름은 그렇게 썩 기대치가 낮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무라는 것, 종목, 개별 종목에서 기회를 찾으면서 대응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상황 더 궁금하시면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 디테일한 전략도 도너리 전략방에서 안내해 드리니까요. 시장 상황 궁금하시면 도너리 전략방에서 업데이트 소식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